안녕하세요. 행복한 수다, 유쾌한 수다, 밥상머리 이수다, 박지윤입니다. 어느덧 정들었던 2018년이 지나가고 2019년 기해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특히 기해년의 기는 땅, 즉 황금빛을 의미해서 2019년은 황금돼지의 해로 불리는데요. 예로부터 축복이 가득하고 기운이 찾아오는 해로 여겨진 기해년. 2019년 기해년에는 더욱 풍요로운 삶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밥상머리 이수다 지금 바로 시작해볼게요. 고고! 최근 주목받고 있는 여러 사례들을 살펴보고 좀 더 긴밀하게 수다 나눠보는 시간, 업앤클로즈 시간입니다. 이 사람들의 입맛이 갈수록 다양해지면서 이 세계 각국에서 들어온 여러 수입 식품들이 우리 밥상에 올라오는 걸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는데요. 유럽,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 이 다양한 지역에서 들어오는 수입 식품, 과연 우리가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걸까요? 네, 지금부터 이 궁금증에 대해서 식약처 담당자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 수의식품 정책과 기용기 사무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식품 정책과의 김현정 주무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머, 이렇게 목소리 낭랑하시고 똑 부러지시고, 예. 아, 반갑습니다. 아니, 우리 기용기 사무관님은 기용기, 내 이름은 기용기, 거꾸로 해도 기용기, 뭐 이런 거. 아, 처음 들었어요. 아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거 당연히 아는 거 아니에요? 이효리 씨 몰라요? 아무튼 이제 곧 새해입니다, 여러분. 그쵸? 네. 새해 계획 한창 세울 때예요, 지금. 세우셨어요? 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한번 산에 한번 가보자. 그런 계획을 좀 생각해봤습니다. 저랑 비슷하세요. 네. 네, 저도 몸짱이 되기 위해서 음식 잘 먹고 운동 많이 해가지고 몸짱이 한번 돼보자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니 새해에 좀 이렇게 건강해지려면 운동도 운동이지만 잘 먹어야지 또 건강해지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제의 이야기도 먹거리, 그중에서도 딱 수익식품,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수익식품 하면은 굉장히 많지만 요즘 좀 또 우리 국민들이 많이 먹고 있는 게 바로 삼겹살. 이 수입식품 중에 삼겹살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몇 년 전부터 갑자기. 그렇죠? 예. 우리나라에 굉장히 삼겹살 인기가 많은데 충분히 수요를 다 커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입량이 굉장히 많은데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18만 톤, 삼겹살만 18만 톤이 수입이 됐고 수입되는 국가들은 독일, 스페인, 칠레 순으로 수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입식품 자체가 우리 밥상을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수식품이 해마다 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한 8% 수준으로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8%씩이요? 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한 28조억 원 정도가 수입이 되었습니다. 무시 못하겠는데요. 꽤 상당량이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은 이쯤 되면 또 이제 그 안전관리가 더 중요해질 것 같아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궁금한데요? 네,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16년도에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을 새롭게 제정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해외에 있는 현지 제조업체부터 시작해서 통관 단계, 그리고 그 통관 이후에 유통하고 있는 것까지 전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법을 새롭게 만들어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만드셨다고 했는데 그냥 체계적이면 안 돼요. 어떻게 체계적으로 만드셨는지 설명을 해주셔야죠. 네네. 저희가 그 수출국 해외 제조업소 등록을 수입 신고 전에 반드시 사전 등록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부적합 이력이나 위해 정보 이런 우려가 있는 그런 해외 제조업소에 대해서는 또 위생 상태라든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확인하고 직접 가서요? 네. 그래서 그런 현지 시사들을 저희가 이제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한 400개소 이상은 저희가 지금 현재 현지 실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적합 판정을 받은 그런 해외 제조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입 중단 조치라든지 이런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현지 실사까지 하고 계신 거라고 상상을 못했는데 굉장히 이거는 흑된 말로 빼박이라고 그러잖아요. 빼박 금지네요, 진짜. 완전 철저하게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통관 단계에서 검사를 깐깐하게 하고 있습니다. 크게 4가지 검사를 하고 있는데 첫째는 이제 서류 검사. 이게 수입 신고인이 수입 신고를 이제 저희한테 합니다. 하게 되면은 그 수입 신고 안에 이 제품명 그리고 성분
그리고 원재료 이런 것들이 쓰여져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다 그런 것들을 다 읽어보고 내용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내용이 네. 다 들어가 있는지 맞는지를 일단 확인하게 되고 이제 보대창고 이런데 아직 예, 국내 들어오기 예. 전에 보대창고에 있으면은 그 현장을 나와가지고 이제 검사관들이 이 제품이 썩은 게 아닌지 제품에 문제가 없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고 그 냄새도 맡아보고 이러면서 오감으로 이제 다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국민들이 보기 위해서 한글 표시사항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서 현장에서 이제 문제가 있나 없나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실험실 검사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뭐 중금속이 기준보다 이하로 나오는지 아니면 잔류 농약이나 잔류 동물용 의약품들이 검출이 되는지 뭐 기준 이하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실험실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해외 위해 정보가 있다던가 아니면은 국내에서 이제 국내에서 검사할 때 부족함이 많이 났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무작위 표본 검사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신고 수리 보류 조치 제도를 새롭게 도입해서 신고 수리 보류 조치. 예,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 위해 정보가 있을 때 네. 저희가 사실은 시험 검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즉시 일단은 확실하지 않으니까 안정성을 우리가 담보하지 못하니까 네네. 일단은 통관을 보류시키겠다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안전관리를 한 번 더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험 검사를 통해 가지고 국내 유통된다 하더라도 재차 저희가 이제 수거 검사를 또 하거든요. 우리 국민이 많이 드시는 뭐 아까 말씀 삼겹살이라던가 아니면 배추김치 이런 것들은 또 다시 저희가 유통 중인 것들을 수거해 가지고 다시 검사를 해보기 때문에 진짜 수입 식품들을 안전하게 저희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충 들었을 때도 단계가 굉장히 많아요. 진짜 철저하고 까다롭게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한글 표기 같은 경우에 궁금한 게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영업상 목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려는 수입식품 등에는 반드시 한글 표시사항이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네네. 그렇게 안 돼 있는 건 좀 의심해 봐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안 돼 있으면 정상 통관이 안 된 제품이라 보시면 되고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1399 통해 가지고 신고를 하시면은 저희가 이제 사후 관리 또 나가게 되죠. 1399요? 1399. 예. 그렇구나. 언뜻 봤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네,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는데 아직 네네.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예. 다시 한번 홍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 밖에도 또 그 어머님들이, 아기 키우는 어머님들이 굉장히 솔깃할 만한 소식이 있어요. 영유아 식품 등과 관련해서도 또 안전체계가 따로 마련이 됐다고요? 악덕 영업자에 대해서는 1차 위반 시에 저희가 영업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도록 원 스트라이크 아웃 이런 제도들을 도입해서 그 행정 처분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또 그 안전과 관련이 없는 규제는 반대로 좀 완화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저희가 시험 검사해서 부적합이 나게 되면은 예. 다시 또 이게 수입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쵸. 해당 영업자한테 그 교육을 한번 받으세요.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네네네. 알려주는 이렇게 교육 명령 제도 운영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다 집합 교육으로 이렇게 교육기관 직접 가가지고 네. 교육을 받았었어야 되는데 이제는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해서 집에서도 이제 사무소에서도 이제 온라인 교육 들을 수 있게끔 이제 개선을 했고 그리고 요새 해외 직구 많이 하시잖아요. 이제 해외 직구 할 때 저희는 이제 해외 직구를 중개해 주시는 분들에 대해서 대행업체. 지금 저희 인터넷 구매 대행업을 해가지고 영업자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이제 집에서 인터넷으로 해당 영업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사무소가 아닌 자신의 집에서 해당 영업을 할 수 있게끔 이제 시설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정말 딱 조일 건 조여주고 좀 풀어줄 건 풀어주고 정말 이제 확실하게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역시 식약처가 괜히 있는 게 아니구나. 열심히 우리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뛰어주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도 또 좋은 소식 가지고 찾아와 주세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도 화이팅! 네. 이슈가 되고 있는 최근 사례에 대해 담당자와 함께 살펴보고 수다 나눠보는 시간, 톡톡 이슈 시간입니다. 이 웰빙이 자리 잡은 시대가 되면서 우리가 먹는 농산물의 무공해, 친환경, 유기농 등이 중요한 선택 기준으로 떠올랐는데요. 그런데 이 농산물 수입이 늘어나면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한 이 수입 농산물이 유입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9년 1월부터 농약 허용 물질 목록 관리 제도인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 즉 PLS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담당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저는 식약처 유해물질 기준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재숙 연구관이라고 합니다. 저는
농약의 잔류허용 기준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예. 정말 궁금한 게 많아요. 개인적으로도 많이 여쭤보게 될 것 같은데, 뭐 요즘 그렇죠. 뭐 날씨가 굉장히 춥잖아요. 겨울이니까. 이럴 때일수록 또 참 과일 더 많이 챙겨 먹게 된단 말이에요. 감기 안 걸리려고. 예. 과일 많이 챙겨 드시죠? 네, 저 과일 많이 먹고 있습니다. 네. 뭔가 씻으면서도 내가 제대로 씻은 게 맞나라고 이렇게 좀 안심되지 않고 찝찝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2019년 1월부터 이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 제도 PLS가 실시가 된다고요. 뭐 어떤 제도인지 네. 어려워요, 일단 말이. 그래서 뭔지 좀 상세하게 설명을 풀어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먼저 그 농약을 사용을 하려면 사용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네네. 또 얼마만큼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가이드가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기준을 설정을 합니다. 잔류허용 기준을. 그런데 이 잔류허용 기준들을 포지티브 리스트니까 그 리스트화하고요. 아. 그러니까 이게 리스트에 없는 것들은 다 일정하게 그 0.01인 불검출 수준으로 관리를 하겠다라는 게 PLS 제도입니다. 예, 그리고 추가로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네네. 이 PLS 제도가 이제 처음 시작되는 건 아니고요. 2016년도 12월부터는 경과종신료하고 열대과일류에 대해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입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먼저 도입을 했고요. 그리고 2019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농산물로 확대가 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수입에서 이제 국내 것까지 전부 다 한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PLS 제도가 도입이 되면 달라지는 점이 예전에는 기준이 없었어도 뭐 그 코덱스 등의 네네네. 국제 기준이나 아니면 비슷한 농산물의 최저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그 기준을 잠정 기준으로 쓸 수 있게 네, 해줬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는 기준이 없으면 다 불검출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PLS 제도를 시행하게 된, 뭐 도입한 이유가 뭔지 또 궁금해요. 네, 그 수입 식품이 지금 많이 그 수입을 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예. 예, 식품을 많이 수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수입량도 사실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13년도에 800만 톤이었다고 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0만 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4년 사이에 100만 톤이 늘어난 거예요. 와. 예, 그렇게 이제 그 식품 수입도 많아지고 국내에서도 그 건강에 좋다는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산에서 채취하던 것들을 지금은 재배를 하시기 때문에 예, 이게 작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약 관리가 좀 더 철저한 농약 관리가 필요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PLS 제도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 합법적으로 생산된 농산물은 그 잔류허용 기준으로 관리하고요. 네네. 그 등록되지 못한 농약을 사용한 농산물은 불검출 기준으로 엄격하게 관리한다는 의미입니다. 합법적이지 않은 거는 아예 뭐 거의 먹게 될 일이 거의 없겠네요. 네네, 그러면, 그렇게 진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먹거리가 많이 늘어나면서 네. 그로부터 그 농약의 오남용을 좀 막고자, 우리 그렇죠. 국민을 보호하고자 생긴 그런 제도군요. 네, 그렇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이 농민과 식품업체 등에서는 그 잔류 허용 기준 설정이 좀 부족해서 관련 농약에 대한 그런 뭔가 좀 부적합한 상황? 이런 게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 이게 포지티브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부적합하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걸로 또 피해를 입는 분도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농민들이 걱정했던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하나하나에 대해서 사실은 그 농약을 등록하고 기준을 만들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다 같이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그룹 기준이라는 것도 만들고 있고요. 그럼 그거면 충분한 건가요? 실제로 그 필요한 농약에 대해서 네. 그 정식 기준이 전환될 때까지 시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예. 이게 잠정 잔류 허용 기준을 설정을 했고요. 2021년 12월까지만 사용을 할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때까지 이제 국내 농산물의 경우에는 이제 정식 등록을 하고 정식 기준으로 이제 전환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수입식품의 경우에도 외국에서 이제 그 합법적으로 사용되는 건 저희도 인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외국 농산물에 대해서 기준을 만들어주는 데는 검토하는 게 최소한 1년은 걸리거든요. 기준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전에는 좀 신청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저희 간단히 줄여서 임포트 톨러런스라고 해서 IT 신청이라고 하는데요. 예. 외국에서 합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걸 이제 자료로서 이제 증명을 하고 신청을 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근데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은요. 네. 그래, 알겠어. 식약처에서 얼마나 꼼꼼하게 필터링을 하고 있는지 알겠어. 근데도 막상 어쨌든 내 입으로 들어갈 때 내가 씻고 있을 때는 농약이라도 있긴 있을 텐데 내가 이걸 정말 먹어도 괜찮은 거야? 라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거든요. 그럴 때 그러면 어떻게 이 잔류 농약을 씻어야 우리가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지 이 팁도 주신다면 아주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저희 그 농약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거는 충분히 이해하고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알아주셨으면 하는 게 뭐냐면 그 저희가 이 농약 기준을 설정할 때 이제 위해 평가를 하거든요. 우리나라 국민이 그 평생 동안 먹었을 때 이게 과연 안전할 것인가를 위해 평가를 하고 기준을 만들게 되는데 이때는 전혀 씻지 않고 그냥 수확한 그 상태 그대로 위해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시장에서 사가지고 그냥 드셔도 농약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그 인체 위에 우려가 있다든가 이런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굳이 드실 필요는 없잖아요. 네, 웬만하면 물에라도 씻어서 먹으니까. 그렇죠. 아니면 휴지라도 닦아서 막 먹잖아요. 예, 뭐 흙도 묻어 있을 수 있고 하니까 이제 어쨌든 세척을 하시게 될 텐데요. 그때는 그 저희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요령 무슨 요령이야? 네. 과일이든 뭐 채소든 그 미지근한 물에 한 5분 정도 담갔다가 버리는 걸 한 3번 정도 반복을 하시는 게 계속 흐르는 물에 닦는 것보다 훨씬 더 깨끗하게 잘 닦여요. 이거 저 완전 제가 알고 있었던 기본 상식하고 완전 다른데요? 그렇죠. 예, 뭐 담가두게 되면 더 싱싱해지는 효과도 있을 거고요.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미지근한 물에 채소를 담그다 보면 약간 좀 시들한 느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3번 정도 하시고 나중에 찬물로 그냥 흐르는 물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물로만 여러분 물로만 씻어도 깨끗하다고 합니다. 이거 진짜 몰랐어요. 아하 그렇구나 막 이런 시간 같은 느낌도 드는데 그래요. 워낙 여기서 꼼꼼하게 식약처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물로만 씻어도 된다. 그래도 충분하다. 안전하다. 안전하다. 그래 정확히 말하면 안전하다. 그게 딱 정확하겠네요. 안전하다. 알겠습니다. 신선한 충격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이 PLS 제도에 대해서 좀 뭔가 당부의 말씀 뭐 하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서요? 네. 일단 농민분들이나 아니면 농산물 수입하시는 분들이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러실 것 같아요. 예, 그런데 팔로마저 막히는 게 아닌가 걱정하는 예. 근데 국내 농민분들의 경우에는 농업인의 경우에는 국내 등록된 농약을 안전사용 기준에 맞게만 사용하시면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수입하시는 분도 그 우리나라 그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시고 수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요. 이렇게 그 농업인도 고민 많이 하시고 수입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국민들이 소비자가 모르면 소용이 없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신경 써주고 있다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그 소비자분들도 우리나라 그 농약이 잘 관리되고 있다는 건 믿어주시고 좀 안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저의 마음을 홀가분하게 해주신 우리 김진수 연구관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많이 힘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간 정말 알차고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생활에 도움이 되는 꿀팁 한가득 소개해드린 이수다. 어떠셨나요? 즐겁고 편한 수다 되셨나요? 저희 이수다는 여러분의 삶에 행복이 가득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바로 뛰면서 좋은 정보 많이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즐거운 수다, 유쾌한 수다, 밥상머리 이수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안녕!